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원래 그 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 세포를 본 겁니다. 처음 세포를 본 거야. 요게 코르크 마개를 얇게 자른 부분인데 이렇게 방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셀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요 방을. 예. 원래 세포가 셀이죠, 셀. 자, 생명과학의 특징. 생명체를 중점에 두고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 생리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이 생물학이라면, 생명과학은 생명 현상에 중점을 두고 그 본질을 이해하며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한 이용까지 다루는 학문이다. 생물은 생물을 뭐 이렇게 다루는 거고요. 생명과학은 꼭 생물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생태적인 거를 볼 수도 있고, 작게는 분자를 볼 수도 있고요. 생명과학은 뭐 의학 분야 이런 데도 생명과학의 하나이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군, 뭐 군집, 생태계, 생물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를 다 보는 거고요. 생명과학 연구 대상은 분자에서부터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생명 현상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다른 분야랑 물리나 화학 이런 것도 다른 분야랑 잘 융합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연구가 잘 됩니다. 자기 혼자 자기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학은 특히나. 근데 그 연구 사례를 보면 원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이 왓슨과 크릭인데, 왓슨은 생명과학자고요, 물리학자입니다. 크릭은. 근데 여기 X선 회절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거 물리학에서 하는 거거든요. 결정 구조를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이게 DNA 결정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꼬여져 있는 그런 걸 발견을 해요. 크릭이. 둘이 협력해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냅니다.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이 화학의 도움으로 의약품인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푸른 곰팡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페니실린인데 그 사람이 약을 만든 건 아니에요.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만든 거는 이제 화학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노벨상 타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돼요? 뭐 사례를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런 게 통합 연구 사례에 들어가냐? 뭐 알고 있어야지. 근데 책 읽듯이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 요런 분야도 있는데, 화학과 생명과학의 뭐 이렇게 융합적인 학문이 생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도 원래 분자는 화학적인 분야거든요. 그런 분자가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 연구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연구이고요. 생물역학, 역학은 힘에 관련된 거거든요. 물리 분야인데 생물역학을 잘 하면은 뭐 부상을 방지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운동선수 부상 방지한다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생물정보학은 특히 DNA의 염기 서열을 밝힐 때 엄청 많거든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 잘 저장을 해서 요러한 유전자가 발견이 되면은 어떠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구조 등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과 생명과학 밀접한 관계 있고 의생명과학 관련이 있고 생물과 환경공학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넘길게요. 자, 생명과학 탐구하는 방법, 귀납적 방법하고 연역적 방법이 있는데, 귀납적 방법은 관찰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잠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런 거 잠정적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에요, 가설. 진행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 진행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이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관찰을 열심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 5년 동안 비그로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관찰을. 그러면서 진화론이 나온 거고요. 세포설, 슐라이덴과 슈반이 관찰하는 거, 관찰. 모든 생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세포설이 확립하게 되었고, 사람의 유전체 사업. 이거는 이제 귀납적으로 밝혀지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사람의 유전자의 종류와 기능을 밝히고, 이를 통해 개인별 인종별 유전적 차이를 파악하며 환경과 건강한 사람의 유전적 차이를 비교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어찌됐건 이제 30억 쌍의 어떤 염기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염기쌍이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거를 관찰을 통해 알아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핀치 부리를 관찰한다던가, 그래서 요런 먹이를 먹으려면 요런 부리가 알맞구나. 딱딱한 거를 이렇게 까먹으려면 부리가 두꺼워야 된다. 요건 좀 더 길쭉해야지 되는 거고, 요것도 길쭉하긴 해야겠네. 선인장을 먹으려면.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근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뭔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실험을 하려면, 근데 처음에는 관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제 인식을 하기 위한 관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해서 그거에 알맞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한 다음에 탐구 수행해.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게 가설이랑 맞으면 결론 도출 일반화까지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실험을 했는데 가설이랑 틀리다, 그럼 가설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아무튼 실험을 계획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을 하는 겁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할 때 실험부는 이 실험에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조건에 변화를 시킨 집단. 그 다음에 대조군은 변화를 안 주는 겁니다. 변화를 안 주는 거예요. 변화를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겁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변이는 독립변이과 종속변이이 있는데, 독립변이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는데, 자, 조작변인은 가설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킨 변인. 근데 조작변인 외에는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거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속변이니. 종속변이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종속되었다 뭐 이런 의미긴 해. 독립변인이 아니라 이건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일반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생명체들이나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냐 이런 거를 그런 거 알아보는 게 일반화 과정이야. 참 사람들이 이제 잘 몰랐을 때 핵이 생명활동의 뭐 주체냐, 그래서 하나는 핵을 제거한 거고요. 하나는 핵을 제거한 건 아니야. 얘는 자극은 좋네. 자극은 핵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핵을 제거한 아메바는 모두 죽었고 그거에 대한 대조군, 핵을 제거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모두 살았다. 그래서 핵이 있어야만 생명활동이 된다. 그래서 그 조작변이는 핵을 제거를 하네. 이거 조작변이고, 통제변이는 그거 말고 핵 제거 안 한 거 말고 나머지 다 똑같아야 되고요. 종속변이는 결과인데 아메바의 생존 여부인데 얘는 아메바가 다 죽었어요. 얘는 살았고. 그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 세포들이 살아갈 때 핵이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파스테르의 백신 연구나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각기병은 뭐냐면 다리가 휘는 거거든요. 이 병아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다리가 휘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페니실린 발견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 연구하는 과정이네. 그래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면 탄저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쪽은 주사하고 한쪽은 안 한 겁니다. 안 한 애가 대조군이죠. 여기 이제 실험군이고.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탄저병의 백신 주사 여부가 조작변인이고, 통제변이는 나머지 조건 다 똑같아야 되고요. 종속변이는 얘가 탄저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죠. 그래서 백신을 주사한 애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다라는 거지. 탄저병이 돌았을 때 탄저병을 주사한 양들은 모두 건강하고, 근데 백신을 안 맞은 애들은 탄저병 주사를 맞을 때 얘는 이제 뭐 죽은 거죠. 그래서 탄저병 예방에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반화는 약화된 병원체로 만든 백신을 주사하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할 여러 가지 감염 성질을 예방할 수 있다. 원래 백신이 그런 걸 넣는 거죠. 이게 병균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약화된 병균, 그런 거를 넣는 거죠. 아니면 이제 병균의 그 유사한 부분, 이런 것들을 넣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빨리 해서 넘어갈게요. 자, 생명과학자의 탐구 사례. 이런 거는 이제 가설 설정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하나는 백미 주고 하나는 현미 넣었는데, 현미 먹은 애들이 각기병이 안 생겨. 그래서 얘는 각기병이 생깁니다. 이쪽은. 백미를 먹은 애들은. 그래서 현미에 각기병이 안 생기게 하는 물질이 있구나. 일단 그걸 알아내고,
그래서 결론 도출, 현미에 각기병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얻은 거죠. 이거를 일반화 시키려면 그럼 그 현미에 들어있는 어떤 애가 각기병을 치료하는 데 영향을 주냐. B1이라고 찾았어요. 각기병이 다리가 휘는 거거든요. 뼈가 이제 좀 튼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닭에 먹이는 것처럼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닭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반화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푸른 곰팡이 주변에만 증식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하나는 실험군은 그냥 원래대로 배양하는 거고요. 대조군은 배양액을 넣지 않은 세균 접시,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뭐 접시가 원래 그럼 3개 있어야 되겠네요. 아, 아니구나.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은 세균이랑 넣지 않은 거군요. 뭐 2개만 있어도 되는 거네. 그래서 조작변이는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었냐 안 넣었냐. 나머지 이제 이런 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결과 푸른 곰팡이를 넣으면은 그 세균이 잘 자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죠. 예.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 자, 그런 게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의약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아무튼 이거 지금 2개 한 거는 둘 다 뭐예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고 탐구 수행 단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둘 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둘 다. 그다음 여기 있는 건 귀납적 탐구 방법인데, 관찰을 자꾸 하는 거야. 로봇 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발견한 이제 개발한 현미경으로 봅니다. 코르크 조각을. 아, 그래서 이거를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들은 세포로 되어 있구나. 그거를 이제 1665년에 아네요. 예. 유제 한번 풀어볼게요. 31쪽. 자,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한 실험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뭐 포도 껍질 뭐 이런 거 버리면 어느새 뭐 이렇게 막 날파리가 날아다닙니다. 여름철에 보면.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포도 껍질에서부터 날파리가 생겼냐, 그런 걸 알아보는 건데, 날파리가 접근을 못하게 하면은 안 생겨요. 뭐 썩기야 썩어도 안 생깁니다. 예. 날파리가 접근을 하게 하면 여기에 구더기도 생기고 날파리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이거는 자기가 실험을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변이를 조작해 뚜껑을 개폐 어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애가 실험군이야. 그거랑 대조군은 갑니다. 그냥 놔둔 거예요. 일부러. 왜 이렇게 하냐면, 근데 만약에 얘가 안 생겼는데 그냥 놔뒀는데도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물이 뭐
있어야지만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레디가 설정한 가설 파리는 얇은 천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다. 파리는 얇은 천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좀 부족하고요. 물론 얇은 천을 통과하지 못해야지 실험이 가능한 거는 맞는데, 만약에 얘가 통과하지 못해도 뭐 여기 생명체가 만약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가설이겠지. 요거 자체가 생명체는 기존의 생명체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그게 이제 가설이 되는 거죠. 통과한다 못 통과한다 자체가 가설이 될 수는 없고요. 못 통과하니까 이렇게 설치를 한 거지. 자, 정답 2번이에요. 2번입니다. 네, 2번이고요. 자, 하여튼 귀납적 방법은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관찰된 사실들 있죠. 관찰된 사실. 그걸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관찰한 사실로부터. 근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과학 탐구에서 문제 인식한 후 가설 설정한 다음에 실험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칸 채운다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생명과학은 생물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분자에서부터, 이게 하나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고,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 이거 통합과학 뒤쪽에서 배울 때 기억하시죠? 그쵸? 예, 군집, 그 다음에 군집하고 여러가지 환경 가치 생태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생명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이런 종합적인 학문이고요. 현미경은 이게 물리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물리학이라고 되어 있네.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빛의 굴절을 이용해 만든 거죠. 근데 현미경이 있어야지 세포를 보죠. DNA 구조 규명할 때 X선 회절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 분야입니다. 이것도. 화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되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요런 애는 이제 페니실린. 얘를 물어보는 거, 페니실린. 그래서 다른 학문이랑 잘 연계가 돼야 됩니다. 코워크를 하는데, 코워크를 해서 이제 연구합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방법 절차 보완한 다음에 관찰하고, 결과 해석 결론 도출까지 가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한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잘 정리해서, 만약에 가설이 오르면 결론 도출 및 일반화로 가시면 되고요. 옳지 않으면은 가설을 수정을 합니다. 다시 실험을 하게 되고. 대조 실험. 실험 조건의 변화를 변화시키지 않는
대조군이라고 하는 걸 두게 되고요. 그다음 변화를 준 거는 실험군이죠. 실험군. 10번 실험군. 실험군의 결과와 비교한다. 변이 통제. 그 변화시키는 독립변이는 조작변인이라고 하고, 그거 말고 조작 안 하는 애는 대조군인 거지.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조작변인 이외에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오는 거는 종속변인이라고 해요. 종속변인.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도 풀어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은 본질을 탐구합니다. 생명의 본질. 연구 대상 아니다 아닙니다. 인류 복지를 위한 것도 생명과학 분야고 통합적 학문이다 맞고요. 자, 분자도 연구 대상 됩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뭐 괜찮습니다. 개체군, 군집, 생태계는 생물권까지도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리은디그 밑에 있구나. 자, 뭐 세포학, 발생학, 형태학, 생리학, 결정학은 아니고 생화학. 생화학도 화학 분야구나. 생화학도 화학 분야네. 요런 게 생명과학 분야고요. 사실 생화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선생님 화학과인데 이제 생화학 배우긴 배웠었는데, 생화학은 이제 분자에 대해서 더 많이 탐구하는 겁니다. 자, 네. 1번이 가 다고 2번이 예. 나 다예요. 네네, 맞아요. 자, 화학적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세포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과 DNA 복제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요거는 이제 분자생물학이군요. 예, 디귿이네, 디귿. 단백질에 합성한다던가, 단백질도 거대 분자거든요. DNA도 거대 분자고, 그 분자 생물학에 해당하고, 역학의 연구 성과와 여기는 의공학이 되겠네. 의공학. 아니네. 아, 있구나. 단계 미안. 정확하게 답이 있는데 생물역학 니은 생물역학이고요. 요거는 정보학이 맞죠. 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DNA 염기서를 밝힌다. 리을이 맞습니다.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귀납적 탐구 방법. 먼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요. 방법과 절차 고안하고, 방법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에 도달한다. 바가마나 맞고. 자, 귀납적 탐구 방법. 세포설 이런 거는 세포들을 관찰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세포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관찰한 거고, 유전체 사업까지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관찰 먼저 해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및 해석, 결론 도출. 그 다음에는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대조 실험 하는 거는 탐구 설계 및 수행,
생명현상 관찰하는 과정에 생긴 의문점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 가설. 근데 그거를 수행하는 단계니까 가설 설정. 자,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 가설을 수정합니다. 가설을 수정하여 새로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자, 되시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발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햇빛은 강낭콩 발화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밝은 거 어두운 거 한 거잖아, 그쵸? 실험해 본 거잖아. 근데 사실 발화에는 햇빛이 영향을 안 줘. 발화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원래. 근데 아무튼 가설을 세운 거죠.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세운 거고. 발화는 pH에 영향 받는다. pH는 근데 다 뭐였지? 똑같죠. 변화를 안 줬죠. 만약에 이제 pH에 영향 받는 거 실험하고 싶으면은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pH를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실험군으로. 틀렸고요. 강낭콩 발화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거는 이제 설계한 거죠. 그쵸? 온도 다르게 했잖아, 얘랑.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되겠지. A랑 C 뭐 이런 거 비교하면 됩니다. B랑 D 비교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 가설 설정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 다음에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는 집단 B의 양이 필요한 까닭은 이게 대조군을 하는 건데 이게 대조군이고요. 실험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백신의 주사 여부입니다. 백신의 주사 여부. 주사를 한 거 안 한 거. 종속 변이는 건강하냐 사망했냐 이겁니다. 탄저병 발병 여부라고 쓰자. 탄저병 종속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발병 여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탄저병 백신의 효과를 쓰죠.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에 두 가지 탐구 사례다. 뭐 이게 침팬지 행동 관찰한 유명한 여성 과학자 있죠. 제인 구달이라고. 뭐 그런 사람이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가는 같이 살면서 뭐 어떤 소리를 내면은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막 그런 걸 거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 막 제인 구달은.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 설정의 유무입니다. 가설 설정하냐 안 하냐. 가설 설정 없이 관찰을 토대로 하는 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 가설 설정하고 실험을 이제 설계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
좀 힘들죠. 약간 5분만 쉬었다 갈게요. 개념 적용 문제는. 자, 여러 가지 써져 있는데 옳게 말한 학생, 생물뿐만 아니라 생명현상 탐구하는 거 맞고, 통합적인 학문이어서 생명과학 발전은 다른 과학 분야 연구 범위 넓어졌다. 뭐 맞는 얘기고, 생명현상과 관련된 모든 단계가 연구 대상이야. 하지만 그 연구 성과를 응용하는 것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그 응용해도 되지. 응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3번 답이고요.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귀납적 탐구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문제 인식 과정이지, 이거를 가설 설정 문제 인식은 맞는데 가설 설정 단계는 아닙니다. 나는 대적운과 실험, 이것도 관찰한 겁니다. 이제 불의 길이를 측정했는데 이게 무슨 대적운과 실험군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연역적 탐구 단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 이거 둘 다 틀리고요. 1번 답이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에서는 가설 설정이 있어야 되고, 가설이 잠정적인 결론이 가설입니다. 가설. 그래서 이거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결론 도출이죠. 결론 도출. 결과 얻은 자료로부터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알아내는 단계이다. 오르면 나는다. 결과 얻은 자료로부터, 이거는 해석 단계로 보셔야겠네. 이건 해석 단계고, 그래서 가설이 옳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 인식 단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1번 고르셔야겠네. 그 다음에 에이크만이 각기병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인데, 그냥 닭들을 봤는데 각기병이 어느 순간 각기병이 낫는 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관찰을 하다가. 그래서 의문이 들었고,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됐고, 현미로 이제 나누어 줍니다. 이를 토대로 모모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니까 현미에 각기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백미에는 각기병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게 아닌데, 현미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뭐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요렇게 결론을 도출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꼭 백미 먹었다라고 해서 뭐 각기병이 다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미 먹으면 전부 다 각기병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미로 바꿔줬을 때 각기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렸고요. 나에서 모의 종류는 통제변인이다. 통제변인이긴 하지. 근데 통제변인 미안. 조작변인이지. 조작변인. 통제변인 아니죠. 모의가 현미 또는 백미잖아요. 조작변인이고. 그래서 집단 A가 대조군. A는 뭐였지? 원래 주던 대로 주는 겁니다. 대조군이 맞고요. B는 현미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현미를 바꿨으니까 이게 B가 실험군이 맞죠? 답은 2번 고르셔야 되네.
알겠어요? 예. 그 다에서 네. 건강한 닭이 네. 현미를 먹으면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고 B에서 현미를 먹으면 안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럼 백미에 각기병 유발 물질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이게 뭐 증세가 나타났다. 근데 이건 좀 이걸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각기병은 쌀겨등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가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미를 먹는다라고 사실 각기병을 각기병이 백미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지, 백미에서 각기병 유발 물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각기병 자체가 결핍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미 먹었다 거기에 백미는 각기병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각기병을 안 일으키는 물질이 부족한 거죠. 어렵나? 예. 근데 그 갓을 세울 때 현미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미 때문에 각기병이 났다라는 거죠. 예. 현미에 각기병을 뭐 치료하는 물질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30쪽에 잠깐 다시 보면, 여기에 이제 각기병 증세를 보이던 닭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고 각기병을 낫게 한 까닭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백미에서 현미로 바꾼 후 닭의 각기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설을 이렇게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 거고, 백미 줬을 때 모두 다 각기병 걸리면 사실 백미 안 주지. 예. 닭의 모의로 백미 줬더니만 다 애들이 다 각기병이야. 그거 왜 줘, 백미를? 근데 백미를 줬는데 일부는 사실 생기는 거예요. 일부. 전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몇몇 닭들이 각기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쪽. 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수컷 천인조 꼬리 길이에 따른 암컷 천인조의 선택을 알아보기 위해 수컷 천인조 4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수행한 실험 결과이다. 천인조라고 하는 새가 있나봐요. 그러면 이제 짝짓기 할 때 꼬리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의미겠죠. 천인조라고 하는 새가 있나봐. 꼬리가 엄청 길네. 상상 초월이네. 뭐야 이거는. 너무 긴데. 예. 참새목의 조류의 하나이다. 아프리카 원산이고 명금류이다. 상상 이상인데. 예. 대박. 그래서 천인조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구나. 이 정도로 긴 거구나. 이게. 걔는 있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암컷의 수컷 선택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네요. 길면 자연 상태에서, 아니네, 다 읽어봐야겠네. 첫 번째 집단 자연 상태에서였고, 두 번째 집단 꼬리를 자르면은 아무튼 이게 선택 비율이 낮아졌네요. 덧붙인 거구나. 덧붙이면은 높네요. 꼬리 길면 긴 거 맞네. 자른 후 다시 붙임. 이거 무슨 의미지? 중간 정도군요. 중간. 얘랑 똑같군요. 덧붙인 건 아니군요. 결론적으로 아무튼
꼬리 길이가 길면은 암컷이 선택하는 비율이 높네요. 이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이거는 뭔가 변인을 준 거잖아요. 첫 번째 천인조 집단은 대조군이다. 이거는 그냥 자연 상태니까 대조군이 맞죠. 수컷 천인조의 꼬리 길이는 종속변인이다. 아니, 선택을 받는 것이 종속변인이고, 꼬리 길이는 뭐 독립변인인데, 독립변인 중에서 이제 조작을 하니까 조작변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꼬리 길이는 조작변인이 되는 거죠. 기억, 니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종속변인은 선택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종속변인이 되는 겁니다.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3번 답이고요. 자,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효와 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뭐 아밀레이스 뭐 그런 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는 증류소를 넣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넣은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조군이고, 대조군.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다. 소화요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 아, 소화요소, 이거 소화요소 X겠네, 얘는. 그래서 시험관 1은 대조군이 맞죠? 아, 근데 여기 기억에 증류수만, 그러니까 소화효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많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증류수랑 섞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여튼 용액으로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류수 플러스 소화효소 X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소화효소 X만 있는 게 아니라. 철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게 맞고요. 변인 통제 대상으로 기억과 니은은 5도씨 정도로 같아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25도씨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온도를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소화 효소라는 게 원래 체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5도씨는 너무 낮지. 체내에서 이제 효소가 있어도 반응을 못할 정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25도씨 정도를 같아야 돼. 5도씨로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도씨로 갖게 한다. 뭐 이러면 효소 있어도 효소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온 정도의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지. 5도씨는 너무 낮은 거죠. 변인 통제 대상은 맞아요? 변인 통제 대상은 맞죠. 온도는 변인 통제 대상인데 잘못한 거지. 변인 통제를 25도씨로 갖게 해줘야지 뭘 5도씨로 갖게 한다던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됐지요. 통합 실전 문제는 뭐 좀 그 수능 스타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내신 대비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통합 실전 문제는 하지는 않고 내신 대비를 할 거니까 일단 진도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너무 어려운 부분 할 때는 이제 내공의 힘이라고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뭐 요거를 이제 같이 좀 하면서 할 거고. O2 대신 이거 하는 거예요? O2를 해도 되지. 프린트를 주로 많이 풀었었는데 작년에는. 수능 특강이랑 내공의 힘을 할게요. 아직 근데 수능 특강이 올해께 나오지가 않았어요. 한 1월 중순쯤에 나오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랑 내공의 힘을 할게요. 지금 방학 동안에는 일단은 요 하이탑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좀 지금 시간 조금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얘를 병원체는 아무튼 그 병을 일으키는 뭐 그런 물체들 뭐 아니면 뭐 그런 뭐 바이러스 이런 거 다 병원체라고 하는 겁니다.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뭐 세균 이런 것도 병원체. 예. 핵산은 DNA, RNA인데 그게 유전 물질이죠. 핵산이 유전 물질이죠. 뭐 이거 다 맞았어요. 얘는 다 맞았고 숙제는 이제 요거 할게요. 얘 요거 두 번째. 좋습니다. 갑시다. 좋겠습니다.